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힘들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셨다 보니까 취미 생활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무조건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선택을 하실 때 말 좀 꽤나 잘하는 사람이 다 필요 없고 이 제품이 최고로 좋아요. 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이 제품 구매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믿고 구매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구매하신 다음에 이제 후회하시는 거예요. 풀세트로 5천만 원이 넘는 세트인데 구매하신 지 3일 만에 반품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판매자하고 엄청난 다툼을 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어울리는 오디오란 어떤 것들인가? 나이대로 보자면은 60대 전후 혹은 60대 이상이겠죠. 은퇴를 65세에서 그래도 자기 일거리가 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70세까지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은 70세 이후로도 20년 혹은 그 이상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걸로 여가 생활을 누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나름대로 뭔가 자료 같은 거를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디오 채널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은 중요한 게 쉽게 생각하면은 건강, 돈,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이 들어서. 근데 그 다음 세 번째나 네 번째는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가족 혹은 친구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맥락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필요하다, 가족이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이게 모든 것들이 저는 즐겁게 생활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즐겁지 않은 생활이라면은 90세, 100세까지 사는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면 더 즐거운 거고, 친구가 있으면 더 즐거운 거고, 돈도 좀 더 여유롭게 있으면 더 즐거운 거고, 거기에 취미 생활까지 있으면은 훨씬 더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취미 생활 중에 저는 음악과 오디오만큼 좋은 취미도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디오 칼럼니스트 활동을 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의 이용자가 좀 많다라는 것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문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관심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힘들게 사셨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셨고 그렇게 사셨다 보니까 취미 생활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당연히 이 오디오라는 취미 자체, 음악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오디오를 장만을 할 건데 오디오를 어떻게 장만을 해야 되고 어떤 오디오가 좋은가, 이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시는 거예요. 좀 그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비둬도 잘 하십니다. 본인이 좋은 걸 잘 찾으세요. 그런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선택을 하실 때 주변에서 그냥 좋다는 말만 듣고, 좋은 이유가 뭐냐, 왜 좋으냐, 그 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오디오를 아직까지는 마니악하게 안 해보신 분들, 특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왜가 나에게도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그걸 파악을 잘 못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부모님 세대의 분들, 그런 분들께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한 번에 좋은 걸로 가자,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번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쓰신 분들이 은근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한 번에 좋은 제품으로 간다고 해서, 장만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 집의 환경이나 나의 취향에 꼭 잘 맞는가, 꼭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큰 비용을 들이고 거기에서 마음에 든다, 음질이 마음에 든다, 내가 이 제품을 잘 샀구나 라는 만족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음악적인 만족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적인 만족감이라는 건요, 꼭 비싸다고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 순정 오디오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스마트폰 음질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적인 감흥과 음악적인 만족도와 음악적인 감동을 좀 더 훨씬 더 좋게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음악적인 감흥과 음악적인 만족감을 좀 더 좋게 누리면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좋은 음악들을 더 찾아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하시게 되고 행복감을 누리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적게는 뭐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음질이 도대체 좋은 음질인지 안 좋은 음질인지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게 지금 이게 좋은 상태인가? 내가 이거에 만족을 지금 많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을 하면서 뭔가 애매한 느낌. 나 돈을 많이 들였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들였는데 나 크게 그렇게 생각처럼 크게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 뭐 몇천만 원어치 스피커만 해가지고 뭐 한 3천만 원짜리 스피커 풀 세트로 5천만 원에 넘는 세트인데 구매하신 지 3일 만에 반품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판매자하고 엄청난 다툼을 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 정도 큰맘 먹고 그 정도 고가의 제품을 장만하시면 정말 기분이 좋으시고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유독 단순히 좋은 제품만 판별을 하는 게 아니라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 유독 더 어울리는 오디오 제품들이 있는 것 같더라. 확률이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오디오 제품이 어떤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던 것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 어울리는 오디오는 어떤 오디오들이고 그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디오 마니아적인 성향과 음악 애호가적인 성향이 따로 있다. 연배가 좀 있으시면서 오디오의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은 분들은 거의 이 음악 애호가적인 성향인 거예요. 이 연배가 좀 있으시면서 음악 애호가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젊은 오디오 마니아들하고 어떤 점에서 또 그 성향이 좀 다르신가. 음악을 들으시면서 울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음악을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아내가 이제 그 근사한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옆에다가 오디오로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에어컨을 켰어요. 유독 그때 듣고 싶은 음악이 있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아내에게 가사 번역된 것을 읊어줬어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가사를 알고 그 음악을 들었더니 울컥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음악을 또 훨씬 더 진지하게 감상을 저와 함께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오디오가 굳이 고가 제품이어야 되냐 저가 제품이어야 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이 음악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게 사람의 감정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감정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간접 경험을 했거나 직 경험을 했을 때 그 음악의 내용과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동질감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나도 그 감정을 알아. 그리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나도 저 감정을 알아라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울컥하는 거예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그런 감정적인 경험이 풍부하시고 감정적인 경험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연배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이나 그 음악을 받아들이는 감정 자체가 젊은 분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감성적인 음질을 내는 오디오를 훨씬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더 선명하냐 덜 선명하냐 저음이 더 강력하냐 안 강력하냐 음질이 더 강력하냐 짜릿하냐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 감성적인 표현력이라든지 음악이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 감정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음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집안의 분위기 그러니까 무드
무드가 분위기 아닙니까? 그 분위기를 통해서 또 만족감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쫙 깔렸는데 드라마틱한 분위기가 쫙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리가 더 선명하냐? 덜 선명하냐? 저음이 강력한가? 저음이 단단한가? 짜릿함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내가 무드감 있는 굉장히 슬픈 음악을 재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내 집에서 슬픈 감정이 이렇게 복받치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뭔가 환희가 느껴지는 음악을 재생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환희의 감정, 내가 과거에 내가 젊어서 시절에 정말로 슬픔을 느꼈을 때, 내가 어려운 시절에 내가 정말 그 슬픔을 느꼈을 때, 혹은 환희를 느꼈을 때, 기쁨을 느꼈을 때 그 분위기가 오디오를 통해서 형성이 되느냐,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시는 겁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연배가 많으신 분들께서 좋은 음질이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음질이라는 것은요, 어쩌면은 70년대에서 90년대쯤에 각인된 음질의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인 초하이엔드적인 음질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느꼈던 그 내가 젊은 시절에 느꼈던 그 첫 번째 좋은 음질, 그게 여전히 나에게는 좋은 로망의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는 좋은 감성적인 음질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선명하든지, 그거보다 더 짜릿하든지, 그거보다 더 강력하든지, 그게 그다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마치 제 나이 대 혹은 저보다 좀 더 젊으신 분들께서 맛있는 닭고기라고 하면은 맨 먼저 연상되는 게 유명 브랜드에서 나온 치킨일 수가 있어요. 기름에 튀긴 바삭바삭한 크리스피 치킨. 그런데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에게 맛있는 닭고기를 연상을 하고 맛있는 닭고기를 하나 선택을 해보세요. 뭘 드실지. 그러면은 과연 그분들이 새로운 브랜드에서 나온 바삭바삭한 크리스피 치킨을 선택을 하실까요? 아니죠. 그분들은 닭백숙이 좋은 거예요. 닭백숙이 삼계탕이라든지 거기에다가 갖은 양념과 재료와 한방 재료 같은 것도 넣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해물도 넣으면은 뭐 끝내주죠.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저만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위아래를 두루 저는 섭렵할 수 있는 연배인 거죠. 그래서 치킨도 좋아요. 치킨도 너무 좋아. 치킨도 좋은데 둘 중에 가격을 떠나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만 하더라도 닭백숙이 이제 더 좋죠.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음악 애호가와 오디오 마니아가 따로 분류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방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쩌면은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음악 애호가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성향이 훨씬 더 많더라 이겁니다.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오디오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어야 그런 음질을 들을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풍부해야 돼요. 오디오를 별로 안 접해본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풍부하면서도 짜릿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항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우면서 뜨거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뜨거우면서 차가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뜨거운 커피도 마시고 싶고 차가운 커피도 마시고 싶은데 그걸 한 잔에 해결을 해줘. 한 상품으로 해결을 해줘. 그건 거의 모순 아닙니까? 오디오 음질이라는 게 반대의 극부가 다 존재를 해요. 나는 두툼한 음질이 좋아. 그런데 소리가 얇으면서 해상력이 좋으면서 짜릿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형성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초보자의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반대 극부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취하면은 한 가지는 버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세련되고 소리가 스피드감 있고 소리가 짜릿하고 소리가 해상력이 극도로 좋고 극도로 선명하고 광채가 나고 그런 사운드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사운드도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해상력이 뛰어나고 광대역의 사운드를 포기를 할지언정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성한 사운드를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은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풍성해지려면은 스피커가 작은 스피커보다는 큰 스피커가 좋은 게 맞기는 해요. 물론 이제 거기에 걸맞는 앰프도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리고
금속 트위터로 만들어진 진동판이 금속이 진동이 되어서 나는 소리보다는 실크, 소프트한 재질이 진동되어서 나오는 소리가 더 어울리겠죠. 생각해보면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이 원리만 아시면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어요. 종이, 그 다음에 고무, 섬유, 나무,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로 진동판 재질이나 인클로저 재질이 만들어지는 스피커들이 아무래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로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한 7, 80년대 유행했던 그런 그루브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진득하면서도 깊이감이 있는 약간 따스한 톤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감성의 음질, 감동적인 로망을 다시 느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말 좀 꽤나 잘하는 사람이 다 필요 없고 이 제품이 최고로 좋아요. 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이 제품 구매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이 제품이 최고입니다. 이 제품이 엄청나게 제일 유명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원리 같은 건 생각도 안 하시고 진동판의 재질 아니면 브랜드의 고유한 특성 뭐 소프트한 재질, 음악성 어쩌고 저쩌고 스피커의 사이즈, 공간에 맞는 스피커 자시고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믿고 구매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구매하신 다음에 이제 후회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연배가 많으신 부모님 세대에게 100% 맞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확률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 이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오디오 브랜드는 어떤 것이냐? 스피커 같은 경우로 하자면은 1000만 원 미만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뭐 BBC 모니터 스피커 브랜드라고 흔히 말하는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라함이라든지 하베스라든지 스펜더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브랜드들은 크게 실패할 확률은 높지는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또 탄노이, 그리고 탄노이하고 비슷한 브랜드인 파인오디오, 그리고 다인오디오, 대표적으로 다인오디오, 그리고 뭐 PMC,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베리티 오디오,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만 베리티 오디오. 앰프 브랜드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올인원 제품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네임 오디오가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올인원 제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대표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했었던 유니슨 리서치, 뭐 오디아 플라이트 이런 이탈리아 오디오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에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가장 뭐 원탑에 있는 브랜드 맥킨토시 뭐 그런 류의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마크 레빈슨 가장 대표적이죠. 가장 섬세하면서도 영롱하면서도 절대 자극이나 뻣뻣함은 일체 추구하지 않는 그런 소리를 절대로 내려고 하지 않는 현존하는 제품들 중에 가장 섬세하면서도 가장 부드러운 사운드를 내면서 해상력은 유지를 시켜주는 절대로 스트레스 없는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원칙과 법칙을 일률적으로 계속 꾸준히 추구해 나가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오디오를 꾸몄을 때 자극적이지 않고 뻣뻣하지 않고 음악성이 좋은 그런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브랜드들이 현존하는 최고의 오디오 제품이니까 무조건 그걸로만 사라. 저 그렇게 유치한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유치한 사람 아니고요. 반대로 오디오적인 쾌감이 더 좋거나 같은 가격이면 오디오적인 쾌감이 더 좋아야 되고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짜릿해야 되고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선명해야 되고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스피드감이 있으면서 강력한 사운드를 재생을 하는 그런 소리를 내가 더 좋아한다. 그러면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와 반대되는 경향의 브랜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연배가 많으신 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음악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낭만적이면서도 감성적이면서도 감미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오디오를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계기 자체가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리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브랜드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 메이저 브랜드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제품을 추천을 하거나 이미 그런 제품을 이미 구매하셔서 사용하고 계시거나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도저히 이 제품으로 심지어는 음악을 들을 수가 없다. 소리가 너무 뻣뻣하다. 소리가 너무 경직된다. 소리가 너무 칼칼하다. 거칠다. 그런 이유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도 그걸로 음악을 못 듣겠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나이가 20대이면서 20대 초중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힙합이라든지 BTS 음악이라든지 테크노 음악이라든지 이런 류의 음악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뭐 80년대 음악, 90년대 음악 이런 시대의 음악을 주로 들으시면서 음악적인 로망을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감성의 음색, 그런 감성의 음질들이 정말 로망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감성을 행복하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저 삼촌뻘, 우리 부모님뻘 되시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 우리 선배 여러분님들께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시면서 행복한 음질을 더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애착을 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